사람 사는 이야기 시니어 극장 세 번째 이야기 할머니의 복수. 82세의 이양자는 젊은 시절부터 김밥을 말아 팔며 생계를 유지해왔다. 소위 말하는 맛집으로 소문이 나 줄을 서는 것도 TV에 나오는 것도 아니었지만 40년 넘게 김밥을 팔며 단 한 번도 일을 접은 적이 없었다. 한 번도 안 사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사먹은 사람은 없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맛이 깊었고 오래된 단골들도 많았다. 꾸준한 단체 주문도 이어졌으니 그 세월은 헛되지 않았다. 은정아, 그 단체 주문 10줄 다 말았지? 네, 거의 다 됐어요. 근데 오늘도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만하라 하지만 이렇게 손이 근질근질한데 어떡하냐. 손이 멈추면 마음도 멈춰버릴 것 같아서 그래. 그녀는 검소함이 몸에 밴 여자였다. 부잣집 출신이라는 말도 있었고 남편이 재산을 꽤 남겨줬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그녀는 한결같이 김밥 많은 일에 몰두했다.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도 그녀의 한결같이 김밥 많은 모습에 에이 설마 아닐 거야. 하며 웃곤 했다. 그녀가 보여준 건 오직 김밥과 성실뿐이었다. 가게 문이 열리고 손녀 백수정이 들어온다. 아니, 아직도 장사를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왜? 아직 시간 여유 있잖아. 시간 여유가 있긴요. 이런 옷차림으로 갈 거 아니잖아요? 옷도 챙겨 입고 상견례 장소까지 가려면 여유 있게 준비해야죠. 김밥 10줄 단체 주문만 나가면 이제 끝이야. 걱정 마라. 내 손녀딸 욕먹이게 안 할 테니. 수정은 오늘 결혼식 상견례를 앞두고 있었다. 아버지가 없는 가운데 어머니 할머니와 함께 상견례 자리에 나가야 했다. 그녀는 내심 불안했다. 할머니와 어머니가 이렇게 여유를 부리다 혹시라도 지각하면 어쩌나? 첫인상부터 예비시댁에 좋지 않은 인상을 주면 어쩌나? 그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세 여자는 상견례를 준비하는 와중에도 계속 대화를 나누었다. 그래도 시간 참 빨라요. 우리 수정이가 벌써 결혼을 하다니. 그러게 말이다. 내 손으로 김밥 말아가며 키운 손녀가 벌써 시집을 간다니. 이젠 내가 김밥을 말아줄 일도 얼마 안 남았겠네. 할머니는 평생 김밥 말 거잖아요. 그게 벌써 40년 넘었죠? 응. 40년이 넘었지. 중간에 쉬거나 접은 적도 없었어. 그게 내 자존심이거든. 이양자는 딸 한은정, 손녀 백수정과 함께 살고 있었다. 과부 팔자도 대물림되는 것인지 딸 한은정도 50을 조금 넘긴 나이에 남편을 떠나보냈다. 한은정은 어머니 이양자와 함께 김밥 장사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손녀 백수정은 서울의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 이양자는 손녀가 사교육 한 번 없이 명문대에 입학하고 요즘 하늘의 별 따기라는 취업까지 성공한 걸 무척 자랑스러워했다. 한편 수정이 결혼할 남자 최영진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남자였다. 수정과 같은 대학을 나왔고 수정이 다니는 회사와 비슷한 규모의 대기업에 다니며 좋은 집안의 아들이었다. 최영진의 할아버지는 외교관 출신,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었으며 최영진의 아버지는 조만간 있을 회사 정기 인사에서 승진이 유력한 인물이었다. 수정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고 이양자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본다. 우리 손녀. 참 잘 컸다. 같은 날 저녁, 조용한 한정식 집의 별실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예비 신랑 최영진, 그의 아버지 최종훈, 어머니 오미연, 그리고 예비 신부 백수정, 그녀의 어머니 한은정, 그리고 할머니 이양자. 최영진의 부모는 처음부터 표정이 굳어 있었다. 명색이 외아들 결혼식 상견례인데 웃음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다. 심지어 오미연은 틈틈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은 마치 이 결혼이 영 못마땅하다는 표시처럼 들렸다. 이양자가 먼저 분위기를 풀기 위해 입을 열었다. 아들을 참 잘 키우셨네요. 인상도 좋고 잘생겼어요. 두 분 정말 뿌듯하시겠어요. 그녀는 상대의 마음을 살짝 열어보려는 듯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가는 정이 고와야 오는 정이 곱다는 옛말처럼 칭찬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고 싶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거만한 태도였다. 제 아들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요. 선잘이 참 많이 들어왔어요. 보시다시피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할아버지는 외교관, 아버지는 대기업 간부죠.
재벌가에서도 중매가 들어올 정도였답니다. 오미연의 말에는 은근한 자부심과 함께 이 결혼은 우리가 믿지는 결혼이다라는 뉘앙스가 서려 있었다. 한은정이 애써 웃으며 맞장구 쳤다.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제 딸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러자 오미연이 부드럽게 그러나 뼈 있는 말을 던졌다. 에이, 며느리는 낮춰서 드리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자기가 낮춰서 시집 왔다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식탁 위 공기가 살짝 흔들렸다. 형진의 아버지 최종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양자가 한마디 했다. 우리 수정이도 어릴 적부터 우등생이었고 지금 다니는 회사도 형진군 다니는 회사에 뒤처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도 귀한 손녀죠. 서로 잘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오미연은 주제를 돌렸다. 어머니랑 할머님, 김밥 장사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 집은 맛집으로 소문나거나 방송에 나오거나 한 적은 없었죠? 그 말에는 짐짓 호기심을 가장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단골도 많습니다. 방송 제안도 들어왔었죠. 하지만 손님들 불편할까봐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김밥 하나로 손녀 시집 보낼 정도는 벌었답니다. 그녀의 말에는 분명한 자존심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손녀를 기죽이지 않기 위해 결혼자금 5억을 보태주기로 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형진의 부모는 그 사실조차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상향 결혼을 하기 위해 빚이라도 냈겠지.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오미연이 백수정에게 불쑥 말했다. 예, 반찬 좀 더 가져다 줄래? 수정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한은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기 벨을 누르면 직원이 올 거예요. 그걸 몰라서 그러겠어요? 그냥 수정이가 직접 가면 빠를 것 같아서 그러죠. 수정은 조용히 일어나 반찬을 가지러 갔다. 그 뒷모습을 보며 오미연은 살짝 비웃었다. 최종훈이 입을 열었다. 제 친구 중에도 분식집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결국 빚만 남더군요. 장사 쉽지 않죠? 오미연이 맞장구를 쳤다. 그러게요. 애들 결혼한다고 5억 대주셨던데. 그거 빚으로 하신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빚, 나중에 우리 애들한테 상속되는 거 아니죠? 웃으며 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멸시가 있었다. 한은정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이양자는 꿋꿋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이런 시선을 견뎌온 사람이었다. 수정이 돌아오자 오미연은 쏘아붙였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벨 누를 걸 그랬네. 생각보다 늦게 가져왔네. 죄송해요. 직원들이 바빠서 제가 반찬 받아오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요. 반찬을 이것만 가져왔네. 가져오는 김에 다른 반찬도 좀 가져오지. 아, 이것만 시키셔서 이것만 가져왔어요. 최종훈이 말했다. 회사에서도 보면 요즘 애들은 시키는 것만 하더라니까. 냅둬요. 그러게 왜 이런 걸 종업원 안 시키고 수정이를 시키고 그러나? 그 말에 수정의 얼굴이 굳었다. 손녀의 굳은 표정을 본 이양자는 속이 끓어올랐다. 그러나 참고 있었다. 그때 최종훈이 수정에게 물었다. 결혼하면 우리 형진이 내조 잘해야지? 한은정이 즉시 되물었다. 그 말씀이 혹시 회사를 그만두라는 뜻이신가요?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오미연이 나섰다. 하지만 상류사회에서는 여자가 남자를 받쳐주는 게 미덕이죠. 그 말은 곧 자기네들은 상류고 수정의 집안은 상류가 아니라는 말처럼 들렸다. 이양자가 물었다. 전무님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신우기획 전무 맞으시죠? 오. 신우그룹을 아시나요? 오미연이 끼어들며 말했다. 신우기획,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도 신우기획은 알 거예요. 조만간 인사가 있을 거예요. 부사장, 아니면 사장 승진이죠. 그녀는 덧붙였다. 그래서 결혼 날짜는 남편 인사 난 다음 최소 3개월 정도 지난 뒤에 하면 어떨까 싶어요. 왜죠? 부사장일 때 청첩장을 보내는 거랑 사장일 때 청첩장을 보내는 거, 아니면 그냥 전무일 때 청첩장을 보내는 건 차원이 다르니까요. 상류층은 원래 신랑보다 신랑 측 아버지를 보고 결혼식에 온답니다. 결혼식도 급이 있으니까요. 상류 사회를 잘 모르시겠지만 아무튼 그렇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멎었다.
이양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아까부터 자꾸 상류층 하시는데 우린 서민이고 그쪽은 상류라는 뜻입니까? 어머, 지금 저한테 따지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그거 자격지심 아닌가요? 자격지심이라니요? 우리 손녀 무시하는 거 맞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냥 사실을 말한 건데. 한은정은 급히 어머니를 말렸다. 어머니, 그만하시죠. 최종훈이 나서며 말했다. 그만하시죠. 사돈끼리 자주 볼 일도 없잖아요. 자주 볼 사이도 아닌 사이인데 이렇게 얼굴 붉힐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할머님, 어머님,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기분 푸시지요. 그 후 분위기는 매우 안 좋았다. 6사람 모두 식사에만 집중하는 척 조용히 밥을 뜨고 있었다.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 침묵을 먼저 깬 건 오미연이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예전에 제가 키우던 강아지가 생각나네요. 어릴 적 그 녀석을 참 예뻐했거든요. 가족처럼요. 그러다 하루는 그 강아지 녀석이 거울을 보더니 놀라서 까무러치더군요. 우리랑 가족처럼 지내다 보니 자기도 사람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거울을 보니까 자기 모습이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참 불쌍하죠. 같이 어울려 지낸다고 강아지 주제에 인간이랑 같은 급으로 착각한 겁니다. 방 안의 온도가 뚝 떨어졌다. 누구도 웃지 않았다. 아니, 웃을 수 없었다. 그때 이양자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빛에는 참았던 분노가 번쩍였다. 대체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냥 농담이에요. 왜 그러세요, 할머님? 오미연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 농담이라는 단어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모욕이었다. 농담이라뇨. 우리 집안을 개에 비유한 거 아닙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게 다 티가 나는데 무슨 농담이에요? 할머니, 수정이 조심스럽게 팔을 잡았다. 하지만 이양자는 역정을 내며 말했다. 너 뭐가 부족해서 이런 대접 받으면서 결혼을 하려는 거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야. 이 집에 시집 가면 평생 무시당한다. 내가 사는 동안 그 꼴은 못 본다. 어머, 할머님. 채통 좀 지키세요. 신성한 상견례 자리에서 왜 그러세요? 신성한 상견례요. 이래봬도 나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우리를 서민이라 하고 자길 상류라고 하며 심지어 강아지에 빗대는데 그게 무슨 농담이에요? 신우기획 임원이면 다입니까? 사람은 잘 될수록 겸손해야 하는 법이에요. 큰 소리는 좀 치지 마시죠. 격 떨어지게 왜 그러십니까? 그 말이 불에 기름을 부었다. 뭐라고요? 격 떨어진다고요? 이양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말 다 했습니까? 그제야 최종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보, 그만해. 그의 얼굴에는 체면을 구기기 싫은 사람의 피곤함이 배어 있었다. 결국 기분만 망쳤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이만 일어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뵙죠. 오미연도 따라 일어나며 마지막 일침을 놓았다. 오늘 상견례는 저희가 깬 게 아닙니다. 큰 소리치고 호통쳐서 깬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녀의 말은 완전히 선을 긋는 선언이었다. 최종훈과 오미연이 문을 나섰다. 그 뒤를 따라 형진도 조용히 일어났다. 남은 자리에는 백수정, 한은정, 그리고 이양자만이 앉아 있었다. 이양자는 손녀 수정에게 말했다.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자. 조금 잘 나간다고 저렇게 행동하는 집안은 절대 얽혀서는 안 될 집안이야. 그 말에 수정의 표정이 더 굳었다. 그녀는 말없이 한숨을 내쉬었다. 같은 날 밤, 수정은 방 안에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문 밖에서는 가끔 훌쩍이는 소리만 새어나왔다. 거실에서는 한은정과 이양자가 마주 앉아 있었다. 둘 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먼저 입을 연 건 한은정이었다. 엄마 수정이 생각했으면 그냥 참는 게 나았어요. 참기는 뭘 참아. 우리 수정이가 뭐가 부족하다고? 대기업 다니는 것도 똑같고 학벌도 똑같다. 결혼할 때 기죽지 말라고 집값도 반반 내기로 했잖니. 그 사람들 대기업 임원이고 자기들 상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나도 기분 나쁘죠.
그런데 수정이가 결혼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참는 게 맞았어요, 엄마. 아니, 나는 못 참는다. 이양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내 말이 맞아. 이 결혼은 어른들이라도 나서서 깨줘야 해. 그래야 수정이가 평생 후회 안 해. 엄마. 그러다 엄마야말로 수정이한테 평생 원망 들으면 어떡하려고요? 원망? 엄마가 항상 그랬잖아요. 수정이는 지혜로운 아이라고. 그런 애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근데 엄마가 나서서 이렇게 결혼을 깨버리면 수정이가 뭐라고 하겠어요? 나중에는 나한테 고마워할 거다. 엄마. 이양자가 갑자기 말했다. 거기 그 신랑 부모. 전화번호나 좀 알려다오. 전화번호는 또 왜요?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 전화해서 뭐라 하게요? 잘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잔말 말고 전화번호 좀 알려줘. 엄마. 어서. 이양자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렸다. 한은정은 결국 한숨을 내쉬며 오미연과 최종훈의 휴대폰 번호를 이양자에게 알려줬다. 다음 날 오후, 이양자는 최종훈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청했다. 무슨 일이시죠? 집에 가장이시니까 수정이 집의 어른으로서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 바쁩니다. 5분밖에 시간 없습니다. 용건만 말씀하시죠. 제 손녀딸이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댁의 아드님과 진심으로 좋아해서 정한 결혼입니다. 그저 제 손녀딸 예쁘게 봐주시길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어제 일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어제 아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야 자주 볼 사이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아이들의 행복을 빌어주는 게 어른의 도리 아닙니까? 그러니 수정이 좋게 봐주시고 어머님께도 좋게 말씀 좀 전해주세요. 우리 수정이 알고 보면 참 괜찮은 아이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며느리 잘 들였다고 하실 겁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제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이 늙은이 얼굴 봐서라도 부탁드립니다. 최종훈은 차가운 눈빛으로 웃었다. 이런 건 애 엄마한테 말씀하시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아버님을 뵙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방금 그러셨죠? 손녀딸이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모르겠다고. 네, 바로 그 점이 저희 아내가 수정양과 어르신 댁 식구들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이유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못 알아들으셨으면 말고요. 애 엄마 말로는 우리 형진이 요즘 선자리가 참 많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니 욕심이 나겠죠? 그러면 우리 수정이가 댁의 아드님보다 부족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양자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 얼굴 봐서라도. 사실 오늘 제 아내가 수정양을 만날 예정입니다. 만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그건 나중에 수정양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좋은 얘기는 아닌 거죠? 할머님, 저는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인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결혼 문제로 불편한 일 생기는 건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아버님은 어머님이랑 생각이 다르실 줄 알았는데 같은가 보네요.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다 같지 않습니까? 할머님도 저희 입장 돼보세요. 똑같이 하실 겁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자꾸 마지막이라고 하지 마세요. 상향 결혼이 아무나 하는 겁니까? 드라마랑 현실은 다릅니다. 상향 결혼이요? 본인들을 정말 상류라고 생각하나 보군요. 이 결혼을 대단하게 생각하시나 본데 이 결혼 깨진다고 세상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죠. 그냥 인생 살면서 벌어지는 일들 중 하나일 뿐이니까요. 최종훈은 의자를 밀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가 떠나고 나서 이양자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숨이 가쁘게 오르내렸고 결국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날 저녁, 이양자가 집에 오니 수정이 방 안에서 또 울고 있었다. 쟤는 또 왜 우는 거냐? 수정이가 오미연 씨를 만났다네요. 형진군 엄마요. 만나서 제발 자기 아들이랑 헤어져 달라 했다네요. 뭐? 분수를 알라느니 집안격이 안 맞는다느니 그런 말까지 했다네요. 이런 일은 드라마에서나 볼 줄 알았는데 속 상하네요.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 잘 헤어졌다. 집안도 마음에 안 들지만 형진이라는 놈은 대체 뭐하는 놈이라니?
지 부모가 그렇게 날뛰고 있는데 신랑 될 놈이 가만히 있고 그런 집안 그런 놈이랑은 헤어지는 게 100번 1000번 나아. 이양자의 눈이 매서워졌다. 저는 우리 수정이가 평생 상처 남을까봐. 그게 걱정이네요. 그 집에 가서 그 엄마 머리채라도 잡고 싶어요. 이양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낮게 중얼거렸다.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 집, 그 인간들. 정말 못 쓰겠어. 혼쭐을 내줘야지. 다음 날 오후 신우기획 본사 14층 전무실. 비서가 최종훈에게 다가와 말했다. 전무님, 회장님께서 지금 바로 방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회장님께서? 네, 최종훈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드디어 올 게 왔군. 그는 회장이 자신의 연임이나 승진 등 좋은 소식을 알려주려고 부르는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회장실의 면담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그의 얼굴은 얼어붙었다. 소파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은 얼마 전 자신과 아내가 그토록 무시하던 그 노부인 이양자였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번 뵙고 싶어서 회장님께 면담을 요청드렸습니다. 최종훈은 멍하니 있었다. 회장 마영석이 입을 열었다. 최 전무 인사드려요. 여기 이분은 신우기에게 3대 주조 이양자 여사님이십니다. 과거 여사님의 남편분께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회사를 키워오신 분이에요. 지금의 신우기에게 있게 해주신 그 세대 주역 중 한 분이십니다. 워낙 겸손하신 데다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셔서 웬만한 분들은 얼굴조차 모르고 계셨습니다. 여사님 가족들도 여사님이 우리 회사 3대 주주인 거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데 여사님께서 최 전무님은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3대 주주요? 최종훈은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그는 머릿속으로 주주명부를 떠올렸다. 예전부터 주주명부에서 스쳐 지나갔던 이름 이양자. 선대회장과 중마고우였던 창립 멤버가 죽으면서 그 아내가 지분을 물려받았고 그 아내는 이후로도 차곡차곡 지분을 조금씩 모아나갔다고 했었다. 그러나 그 이름을 상견례에서 마주했던 게다가 김밥을 팔던 그 노인의 이름일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요즘 회사가 번창한다는 소식 들었어요. 선대 회장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겁니다. 아마 살아계셨다면 잔소리만 하셨을 거예요. 워낙 아들을 못 믿어 하시던 분 아닙니까? 애초에 잔소리도 많으시고요. 그 잔소리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여사님 남편분이신 한영철 부사장님이시죠. 어휴, 부사장이라니요. 부사장 된 지 얼마 안 돼서 세상 떠났는데요. 그나저나 인사 시즌이 다가온다고 들었어요. 네, 여기 계신 최 전무님도 대상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부디 좋은 결과 있기를 빌겠습니다. 이양자가 최종훈을 향해 웃으며 말했다. 최종훈은 굳은 얼굴로 있었다. 3대 주주? 회장 직속 인맥? 이게 뭐야? 그는 어색하게 인사했다. 예, 영광입니다. 마영석 회장은 상황을 부드럽게 넘겼다. 최 전무가 좀 긴장했나 보네요. 평소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인데. 괜찮아요. 이양자가 미소 지었다. 그 후로도 이양자와 마영석 회장 간 대화가 이어졌다. 하지만 최종훈에게는 그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동안 자신과 아내가 이양자와 그 가족들에게 했던 행동들이 신경 쓰여서 견딜 수가 없었다. 5분 정도가 지났을까? 이양자가 말했다. 회장님, 저희끼리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럼요. 최 전무 여사님이랑 잠깐 이야기 나눌 거니까 이만 나가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는 천천히 회장실을 빠져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는 단 한 가지 생각만이 떠올랐다.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건가? 3대 주주면 지분가액만 해도 수백억이 넘는다. 지분을 통한 재력과 회사 내 권력 면에서 월급쟁이 임원이었던 최종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양자는 마영석 회장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대화가 시작되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제가 웬만해서는 회사 일에 개입 안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이 회사 좌우명이 고객을 섬기는 마음으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능력도 중시하지만 인격과 성품도 중시하는 회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가벼이 여기고 섬기는 자세를 갖추지 못한 사람은 임원으로 자격이 없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딱 한 번 이 부탁만 들어주십시오. 이양자는 마영석 회장에게 자초지종을 말했다. 마영석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양자는 마영석도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자기 아버지인 선대 회장과 그녀 남편 한영철의 특별한 인연이 있었고 몇 년 전 마영석이 자기 동생과의 경영권 분쟁이 있을 때 이양자가 조용히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일도 있었다. 마음속에 남아있던 빚진 감정이 떠올랐고 동시에 이양자가 향후 중요한 결정에서 다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고려했다. 게다가 신우그룹은 주요 주주들이 한 명이라도 반대하는 임원은 연임이나 승진을 진지하게 재검토하는 관례가 있었다. 단순히 저희 손녀딸의 결혼이 깨져서 복수심에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저희 가족과 제가 당한 무시, 모멸감 등을 돌아보면 최종훈 전무는 우리 회사 임원으로서 연임할 성품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사님 말씀 들으니 제가 다 화가 나네요. 최 전무. 그렇게 안 봤는데. 제 부탁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긍정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양자는 미소 한 번 짓지 않고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그나저나 손녀따님께서 상처가 크시겠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너무 그동안 숨어 지냈나 봅니다. 남들처럼 제 정체도 드러내고 잘난 척도 좀 할 걸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셔도 충분하지요. 세상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대접을 해주지 않는 법이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 쳐도 제 딸과 손녀딸이 당한 모멸감을 생각하면 요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저희 아버지께서 여사님 따님과 저를 결혼시키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쩌다 보니 인연이 비껴가서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여사님의 성품을 보면 손녀따님도 괜찮은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찬이십니다. 손녀따님의 신랑감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최 전무 아들 혼처보다 훨씬 좋은 혼처들 많습니다. 말씀과 배려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잠시 후 이양자는 회장실을 나섰다. 차분히 회장실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최종훈이 결코 깨닫지 못했던 진짜 힘이 느껴졌다. 그날 이후 왠지 이번 인사에서 이양자의 입김이 작용할 거라 생각한 최종훈은 이양자에게 연락하여 만나자고 했다. 하지만 이양자는 만나주지 않았다. 그러자 최종훈과 그의 아내는 이양자와 가족들이 사는 집에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다시피 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높으신 분인지 몰랐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이들 결혼도 다시 추진하시죠. 아이들이 원하는 일 아닙니까? 이양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 높은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높은 사람인지 몰라서 그랬다는 말은 낮은 사람에게는 여전히 함부로 하겠다는 말로 들리네요. 제 손녀 딸에게 그러셨죠.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 한다고. 격에 맞는 옷을 입으라고. 그쪽들도 가진 인품에 비해 격에 안 맞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내려놓으세요.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애들 결혼 깨졌다고 세상 무너지는 거 아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은 애들 결혼에만 국한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살면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시죠. 최종훈과 오미연은 무릎을 꿇은 채로 계속 버텼다. 이양자는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출동하자 최종훈과 오미연은 그제서야 자리를 떠났다. 일주일 후 신우그룹의 정기 인사 발표가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최종훈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승진자 명단에도 연임자 명단에도 없었다. 그는 눈앞이 아득해졌다. 자신이 그렇게 바라던 자리, 당연히 자신일 거라 믿었던 자리에서 순식간에 지워진 기분이었다. 며칠 후 백수정과 한은정 그리고 이양자는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가 진짜 신우기획 3대 주주였어요? 수정이 믿기지 않는 얼굴로 물었다. 그래. 그럼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말해서 뭐하냐. 어차피 깔고 안고 있는 돈인데. 엄마는 진짜 대단해요. 집은 조금만 팔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런 거 숨기고 묵묵히 일만 하시고. 이 나이에 뭐 다르게 살겠니. 손이 놀면 마음이 병이 나는 법이야. 그로부터 1년 뒤
신우기획에서 연임에 실패한 최종우는 이상하리만치 재취업이 되지 못했다. 결국 집에서 쉬는 신세가 되었다. 본인을 상류층이라 칭하던 오미연은 실업자 남편의 수발을 들고 있었고, 최종훈의 아들 형진은 여전히 대기업을 다니고는 있지만 신우기획 전무의 아들이라는 뒷배경은 사라진 상태였다. 그리고 봄 햇살이 따뜻한 어느 토요일, 서울의 한 대형 호텔 웨딩홀. 형진은 결혼식의 하객으로 이곳에 왔다. 회사 상사이자 오너 회장의 조카 결혼식이었다. 그런데 순간 눈이 굳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모습이 보였다. 수정이었다. 수정?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늘의 신랑 신우백화점 상무 박도현 씨와 신부 백수정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박수가 터졌다. 그가 한때 결혼을 논의했던 여자, 그의 집안이 무시했던 여자, 지금은 오너 회장 조카의 아내가 되어 모두의 축복 속에서 서 있었다. 형진은 그 순간 깨달았다. 세상은 결코 자신이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여자를 가난한 집 딸이 아닌 자신의 직속 상사의 아내로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형진은 쓴웃음을 지었다. 축하의 박수가 터져나오는 웨딩홀에서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